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변화하는 세상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관련해서 고민해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앞에서 소개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엄청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네. 기술들도 진짜 막 급변하고 예전에 있죠. 상상치도 예. 못했던 챗 GPT나 이런 것들 이제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좀 우리가 한 번쯤 우리는 좀 대처를 잘 하고 있을까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배양육을 금지하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현재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좀 관련된 얘기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배양육도 생소하고요. 이 배양육 금지 법안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탈리아 그 농림부 장관 이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가 최근에 그 밝힌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SNS를 통해서 지난달에 이탈리아가 배양육과 같은 합성 식품의 위험에서 해방된 최초의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또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배양육 금지 법안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이 말은즉슨 배양육의 생산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현재 이탈리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국회 문턱만 넘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 배양육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이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알듯말듯하기도 하면서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콩으로 만든 콩고기와는 다른 거죠?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배양육 뭐 이런 게 좀 많이 생소하죠. 뭐 네.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도 해외에 비해서는 저조하고. 근데 이제 배양육이라고 하면은 일단 줄기세포를 배양액 속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살코기 만드는 이런 방식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살아있는 동물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해가지고 요거를 실험실에서 이제 키워서 고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제 콩은 사실은 그 콩을 갈아가지고 혹은 뭐 이런 질감을 변형시켜서 고기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콩고기랑은 좀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현재 이 배양육을 싱가포르나 미국은 허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배양육 금지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를 어길 시에는 이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처벌 수위가 상당히 좀 강한 게 네.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리고 이거를 어길 경우에는 6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한 8,600만 원 상당 벌금이 이제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이게 모든 뭐 배양육이 다 금지다 이건 아니고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척추동물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척추동물을 이용한 그 배양육 어떤 생산이나 유통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고기를 기르고 또 도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배양육이라고 하면 미래 대체 식량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왜 이러한 배양육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저도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네. 좀 독특했어요. 그 이유가 좀 독특한 게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의 금지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가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란체스코 장관, 식품부 장관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나 하는 게 국민들이 이탈리아 전통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즐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전통 음식을 안심하고 즐겨야 되는데 배양육을 이용한 음식은 안심하기에 힘들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우니까 아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가 현재 이제 금지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배양육뿐만 아니고 이미 지금 좀 금지된 부분이 있는 게 귀뚜라미나 이제 바퀴벌레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든 밀가루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 이제 피자, 파스타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 사용하는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밀가루를 전통 음식 외에 다른 거에 이제 사용을 한다면은 반드시 이제 또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도 현재 이탈리아는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곤충들도 사실 미래 대체 식량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탈리아에서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뭐 안정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단순히 전통 음식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사실 뭐 전통 음식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이면에 뭔가 우려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요. 일단은 그 배양육의 단점으로 제일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유해하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한 좀 안정성 여부가 아직은 제대로 검토된 바가 예.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이탈리아도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GMO 식품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굉장히 좀 논란이 컸었죠.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될 때. 근데 지금은 뭐 시중에서 다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GMO 식품도 아직까지 이 인체 유해성 그렇죠. 계속해서 예. 좀 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배양육도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찬반 논란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미국 그 식품의약국에서 사실은 이 배양육 닭고기가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최근에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발표가 뭐 그럼 발표했으니까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안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고 네. 그리고 미래에 만약에 이제 배양육이 좀 값싸게 만약에 공급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러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신선한 고기 이런 걸 섭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일부 부유층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예. 서민들은 신선한 고기를 섭취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도 일각에선 또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이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를 통해 배양해서 나오는 고기여서 자연스럽게 얻은 고기와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존엄성 측면에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배양육이 뭐 제조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 생명의 존엄성 이런 문제까지는 현재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동물 줄기세포를 이용한 게 이제 배양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허가가 된다면 우리 인간은 뭐죠? 아유. 좀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인간도 이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또 이런 배양육도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뭐 그러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예. 뭐냐면 2020년에 미국 생물학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인체 세포를 이제 배양해서 만든 스테이크를 전시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전시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예, 영국에서 이제 있던 예. 전시회인데 공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 기사에만 하더라도 그 매머드의 DNA를 통해서 배양육을 만들어서 그걸로 고기를 만들었는데 그건 아무도 먹지 않았다. 제가 거기까지 기사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 줄기세포로 만든 스테이크는 저는 좀 거부감이 들고요. 이거 훗날 분명히 인용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 공개됐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연구팀이 당시에 얘기하기로는 이게 그 축산업이나 어업으로 충당하지 못할 인류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질 해결책이다. 예. 이렇게 좀 피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면에서 또 이게 우세하다 이런 점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게 굉장히 좀 채취가 쉬웠던 게 면봉으로 이제 사람 볼 안쪽을 이렇게 세포를 해서 그거를 버섯 균사체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단가가 굉장히 저렴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미래에 나중에 좀 이런 식의 배양육이 좀 일상화된다면 네. 꼭 이렇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의 어떤 배양육이 일상화된다면 식량 위기나 이런 게 닥쳤을 때 이런 방식의 이렇게 인체 사람 이런 배양육도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될 그럴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제주도로 좀 넘어와서 제주도는 돼지고기가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면 제주의 경제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제주도 관광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돼지고기 먹으려고 오죠. 제 친구들도 오면 항상 학돼지 먹으러 가자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배양육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제주의 축산 농가들 당연히 타격을 입겠고 관광업 측면에서도 일정 네. 부분 타격을 입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먹을거리는 정말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이탈리아의 동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